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우리 용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모른 척해요. 안녕하세요, 손울님. 저는 인천에 사는 31살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이면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조현병은 2016년에 발병해 지금까지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을 조절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얘기부터 해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혈질의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아버지에 대한 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제가 약해 빠졌다고 못마땅해 하시면서 자주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몸이 약하셔서 자주 아프셨고 집안 모든 게 아버지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엄마는 상처받은 저를 적절히 보호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 뒤 중학교를 남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체육 시간에 체육복으로 한복할 때 제 친구들의 벗은 몸에 두근거림을 느끼곤 했고 제가 키가 작고 귀엽게 생겼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제 몸을 만지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괴롭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네 집에 방학 숙제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보다 덩치가 훨씬 컸던 친구가 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에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했어요. 저는 뿌리치려고 힘을 썼지만 친구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만신창이가 된 채로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 뒤로 친구는 계속 제게 관계를 요구해왔고 관계를 하지 않으면 학교와 집에 제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1년간 친구와 관계를 가졌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 그 친구와 연락이 끊어지고 나서 저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공부에도 집중하게 돼서 종교 500명 중에서 20등 안에 들게 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종종 백일장이나 대회에 나가 상을 타기도 했고 제가 쓴 소설이나 에세이를 국어 선생님께 보여드리거나 인터넷 카페에 글을 등록하면서 아버지나 친구들로부터 드는 우울감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말하는 국문과나 문예창작과보다 법대에 진학하기를 바라셨고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대에 수시 지원을 했지만 단기간에 준비한 면접의 결과는 불합격이라는 통보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시를 보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아버지는 스카이가 아니면 대학은 필요 없다 하시면서 저를 재수학원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제 얘기가 아닌데 모두가 제 얘기를 하는 것만 같고 뒷담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재수학원을 중도에 나오게 되었고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중증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상담실에 계시던 여자 상담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청했었고 선생님은 저희 가족들과 제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유료 상담을 시작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심리 상담가는 사이비라고 하시며 헛돈 쓸 수 없다고 마음의 문제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뿐 상담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고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마음의 벽을 쌓고 대화를 일체 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의 도움으로 고깃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게 되었고 조금씩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의 갈증은 여전했어요. 그건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같은 게이들로부터 채우려 했고 게이바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한 가라오케 사장님이 제게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선뜻 수락했습니다. 저는 20대 중후반을 그 가라오케에서 손님을 접대하며 보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받은 관심이 진심이라고 믿고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술을 끊임없이 마셨어요. 맥주를 짝으로 마시고 변기에 토하면서도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도 마셨습니다.
저는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몸이 말랐었던 저는 살이 찌기 시작했고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살이 찌자 저에게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은 제 곁을 떠나갔고 건강이 안 좋아진 전 결국 그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한동안 저는 공허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저를 채워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2016년 28살이라는 나이에 조현병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실과 망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어떤 국가기밀 단체나 외계인, 조물주가 저를 감시하거나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식당에 허락 없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결국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멍해졌어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여러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특히 글짓기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글이 쓰고 싶어졌습니다. 제 생각을 글로 적어 타인과 공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전문대 문희의 창작과에 들어가서 문학과 작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독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생각은 잘 나지 않고 제 정신은 멍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성적이면서 감각적인 글을 써 나가야 하는데 어떨 때는 제 머릿속이 생각들로 뒤죽박죽 섞였었고 어떨 때는 뭔가 계속 끊긴 것처럼 문장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수님들과 제 정신적인 문제와 글 쓰는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3년 동안 병원들도 여러 번 바꿔보고 상담실도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다행히 약 부작용이 적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약을 처방하는 한 대학병원을 찾게 돼서 그곳에 한 달에 한 번 약 처방을 받으러 갑니다. 아직도 어렵기만 하지만 독서하고 영상 매체를 시청하면서 글을 조금이나마 끄적이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이자 조현병 환자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강요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담담하게 저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율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선율님 덕분에 저도 살아갈 힘을 많이 얻고 용기를 내어 사연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좀 이렇게 맨정신이 아니라가지고 좀 읽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이렇게 잘 전달을 해드렸는지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현용님. 네, 진짜 제정신 아니다. 우리 용님 아무튼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너무 그래도 글을 이렇게 길게 읽으면서 송송님 감사합니다. 그 읽으면서 이슬량님 어서 오세요. 글을 읽으면서 그래도 너무 나는 희망을 봤어요. 나는 너무 큰 희망을 봤어요. 지금 사실 그런 병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위에 이렇게 살펴보면 본인이 이제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생각이 아픈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지금 우리 용님은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전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죠. 그런 병에 대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또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이 너무 희망적인 것 같아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자라오시면서 정말 가족이 가족같이 않게 우리 현용님에게 정말 일말의 도움도 안 됐지만 그런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 버텼다는 거는 정말 용님이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차밍님 어서오세요. 제이아우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지대로 계속 생활을 하시다 보시면 언젠가는 이런 잠깐 찾아온 그런 정신적인 감기도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렇게 글을 읽어봤을 때 저는 감히 장담을 해요. 그래서 좋은 글 써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동성애자임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당하게 저는 동성애자이자 뭐 조현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실 때마다 저한테 조금이라도 일말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으시다면 저야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계속 털어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용님 항상 힘내시고 금방 극복하실 수 있길. 절대 지금 사회에서 그런 정신병은 쉬쉬하지 않아도 되는 현대적인 질병이에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딱 지금 그 생각만 가지시고 금방 극복해내실 것 같아요. 우리 용님 화이팅!